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의 진행을 맡은 공주대학교 원성수 교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맛비가 많이 내렸죠. 하지만 요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쾌청하다 못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폭염이 계속될 때 무리해서 야외에 장시간 있다 보면 두통이나 어지럼 등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요. 우리 몸이 너무 덥다고 생각될 때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는 야외 활동 시에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쉬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한 2017 학기뉴스 제작 경진대회 1차 예선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캠프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예술가와 함께 놀고 작업하면서 창의력을 키우는 예술 캠프가 있다고 해서 한민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월 24일 전국에서 모여든 초등학생들이 주인공인 우락부락 캠프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대전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우락부락 캠프는 아티스트와 놀다를 핵심 컨셉으로 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캠프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놀며 작업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술을 즐기고 삶의 의미와 새로운 활력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됩니다. 올해 13번째를 맞는 우락부락 캠프는 전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 캠프입니다. 미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한 어린이들만 참가할 수 있으며 올해로 13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행사인 만큼 창의적인 문화예술 수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전에서는 로봇 만들기, 천연염색, 우주도시 만들기, 샌드아트, 그림자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진행했던 그 로보텍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종이를 이용해서 한 180cm 정도의 로봇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로봇을 만들면서 창의력도 키우고 또 자신의 꿈들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로보텍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딴별에서 살아보기 통통통으로 우주를 활용한 예술 활동이 주로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전 지역 이외에도 세종시, 경남 산청, 울산시 등 각지에서 열린 예술 캠프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락부락 캠프 너무 재밌어요. 지금까지 시민기자 한민이었습니다. 네, 지역 예술가와 함께 문화예술 교육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역 문화 발전과 함께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문화예술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다양한 교육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이제는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여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여름에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적이 있죠. 바로 열대야인데요. 잠 못 이루는 여름밤에 도심 속으로 피서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래전부터 대전의 대표 여름 명소로 자리를 잡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음악분수가 바로 그곳인데요. 물과 조명 그리고 화염까지 함께하는 화려한 분수 공연을 이용현 어린이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밤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음악분수입니다. 1999년에 개장한 음악분수는
매년 시민들의 여름밤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아름다운 조명, 그리고 물이 만나 화려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분수를 보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네, 포부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다짐이나 시작하기 전에 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은 항상 들지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쪽에 중점을 두고 항상 임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새로운 곡들과 신선한 이제 음악 분수의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와주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내년과 그 내후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음악 분수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 분수 화영 공연은 이곳 엑스포 음악 분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오니까 음악 분수 하는 것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열대야 요즘 심한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애들 간식도 먹이고 하면서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알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그 분수도 생각보다 쇼가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데 이번 기회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물쇼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물과 빛, 물이 함께하는 이곳 대전 엑스포 음악 분수로 더위를 날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기자 이유민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물과 화염의 조화가 아주 이색적인 곳입니다. 음악 분수 공연 말고도 분수대 앞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푸드트럭 등이 함께하는 달밤 소풍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 무더운 여름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데요.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식혀주고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꿈을 이루어줄 예술 페스티벌이 세종시의 한 학교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김수아 어린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체육관에서 분주하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술드림 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예술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동아리를 조직하고 이들 친구들과 학부모, 선생님들 앞에서 뽐내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예술꽃 씨앗학교 전이초등학교도 같이 참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초등학생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중학교 가서 되게 떨렸는데 생각보다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하는 예술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학생들. 학생들이 생활 속에 예술 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교육 공동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예술 페스티벌. 앞으로도 많은 예술 활동을 통해 더욱 활기찬 학교 생활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어린이 기자 김수아였습니다. 흔히 사람이 꽃보다 예쁘다고 말을 하죠. 그 중에 특히 더 예쁜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만 봐도 즐거워한다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전이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쉼 없이 노력의 열매를 맺어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 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꿈,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인류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만 집중시키면서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 가족 아카데미에서는 가족들끼리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송남영 시민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7월 22일 토요일 동구 천샘마을에서는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청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소통교실 가족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소통교실은 지난 5월과 6월 동서초와 천동초에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영상 제작 교실을 진행하였으며 2학기에는 9월과 10월 자양초와 대동초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서초등학교에서는 미션을 수행하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고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혀보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천동초에서는 29초 영화 따라잡기를 통해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하며 영상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연기를 하는 쏠쏠한 재미를 느끼며 더위를 잊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가족 아카데미는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소통교실에 참여하는 4개의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마트폰으로 멀어져가는 가족이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군인 아저씨다.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가족 간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민기자 송남영입니다. 가족 서로를 단절시켰던 스마트폰이 가족을 다시 뭉치게 만드는 매개체로 변신을 했는데요. 어떤 물건이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TV도 스마트폰도 세대 차이도 조금만 생각을 뒤집어 본다면 모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공연장이 있는 곳까지 멀리 나가야 할 텐데요. 그런데 대전에서는 이 말이 해당되지가 않나 봅니다. 대전시립예술단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대전 지역을 순회하며 문화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윤나은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연이 끝나자 시민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앞자리를 가득 채운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공연의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동구청 공연장에서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의 일환으로 대전시립예술단의 화목한 문화산책 공연이 열렸습니다. 대전시립 청소년 합창단에서 엄마가 딸에게를 주제로 가족의 사랑을 노래해 관중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소프라노 조용미와 바리톤 차두식의 특별 출연으로 시민들의 환호가 뜨거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이렇게 합창단이 이렇게 구청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그것도 너무 좋았고, 음악도 이렇게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음악인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커다란 하프와 더블 베이스, 강력한 소리의 심벌즈까지 다양한 악기가 한자리에 모여 듣는 즐거움만큼이나 보는 즐거움을 크게 합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의 무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울림을 주제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대전 시립 무용단이 와서 직접 와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서 좋았고, 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걸 더 하면 한 번 더 참여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같이 듣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폭이 되게 넓게 이해하는 것 같아서 되게 듣기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화목한 문화 산책은 시민과 함께 어울려 화목하다는 뜻과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공연을 펼친다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시립예술단이 대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대덕구에서, 이번 7월에는 동구에서 개최됐고 오는 11월에는 중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4번째 동구청에서 공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보다 갈수록 시민들의 수준이 좀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음악을 이해하는 그 폭도 깊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이곳에서 이제 예술단뿐만이 아니라 민간 합창단들 아니면 동네 합창단들 뭐 이런 분들도 오셔서 같이 공연하고 합창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연들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파트 문화에 익숙해져 이웃과 오고 가는 정이 부족해진 주민들에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 예술을 통해 주민들이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대전시립예술단의 공연은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화목한 지역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기자 윤나은입니다. 네, 우리 집과 가까운 구청에서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다니 이보다 부러울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참여는 물론 문화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 가까이에서 공연이 열린다면 주저 말고 관람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뉴스 제작을 통해 올바른 미디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2017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 이 시간에도 학생들은 열심히 뉴스를 만들고 있을 텐데요. 이번 주 역시 우리 학생들이 만든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세상과 소통하는 요즘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되면서 학교 교실에도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는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대전 만년중학교 방송국 MBS의 김은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거리를 거니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올해로 출시된 지 10년을 맞이한 스마트폰은 요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스마트폰인 IBM 사이먼에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해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전화 기능, 주소록, 세기시각, 계산, 메모장, 전자우편, 오락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 기기처럼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대전의 만년중학교, 보시다시피 교사와 학생들은 터치스크린 화면을 이용하여 편리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해 터치스크린 사용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칠판 같은 경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분필을 사용하는 칠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분필 같은 경우는 손에 묻는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판설할 때 뻑뻑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떨어지면은 갈아 끼워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을 해소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판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펜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확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대전의 한 중학교 특별실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되는 전자칠판입니다.
앞서 제가 전자칠판을 직접 사용해 보았는데요. 전자칠판은 자유롭고 부드러운 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한 이동과 확대 축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선생님들의 필기를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생겨난 변화에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년중학교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이 85%,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 15%로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의 장점으로는 편리한 의사소통이 47%로 가장 많았고 여가, 취미생활 가능과 빠른 정보 검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을 직접 만나 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욕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소형화되기 시작했고 일정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나 일정 관리하는 PIMS라고 하는 기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 기기는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비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하면 아마도 스마트 기기가 이제 인공지능 비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사람이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기기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스마트 기기와 인간의 삶이 더욱더 유익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MBS 뉴스 김은초 기자였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이렇게 전자칠판 말고도 태블릿 PC를 수업에 활용하는 곳도 있을 만큼 우리 학교 수업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스마트해졌습니다. 갈수록 똑똑해지는 교실. 교실이 스마트해진 만큼 여기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역시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뿐만 아니라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에 참가한 우리 지역 학생들의 뉴스까지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CNB 시민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소하지만 특별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우리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CNB 시민기자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CNB 뉴스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민기자 뉴스를 종합해서 전달해드린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동 기대합니다.